안녕하세요, 테코딩입니다. 오늘은 단 한 줄로 만드는 위키피디아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키피디아 검색 프로그램은 웹 크롤링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크롤링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 개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검색 엔진입니다. 이렇게 검색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많은 웹사이트들을 검색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된 페이지라는 팝업이 뜨는데요. 이게 바로 구글에서 이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했다라는 뜻입니다. 크롤링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기어다니다 라는 뜻인데요. 수많은 사이트들을 기어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해서 이를 크롤링이라고 불렀고, 크롤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크롤러 혹은 봇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롤링보다는 작은 의미이지만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오는 기술을 스크래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둘은 다른 단어이지만 일반적으로 크롤링과 스크래핑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롤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으니 동작 원리도 한번 알아볼까요? 컴퓨터에서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내 컴퓨터가 있고 구글의 컴퓨터가 있을 때 크롬 같은 데서 구글닷컴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우리 화면에 구글 홈페이지가 보이게 되죠.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구글닷컴을 치고 엔터를 치는 순간 구글 쪽에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구글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웹페이지 응답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웹페이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웹페이지는 HTML이라는 컴퓨터 언어로 쓰여진 내용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등의 웹브라우저로 사용자가 보기 쉽게 표출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짧게 만든 HTML 코드인데요. 이를 한번 크롬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내용이 심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웹페이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이 HTML 코드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변환이 되었죠. 크롤링의 원리는 컴퓨터가 대신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페이지 소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이트에서 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는 글을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 문장 내에서 요 HTML 코드 내에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가 있는 위치를 찾아간 다음에 이 내용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크롤러인 거죠. 지금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몇 번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테니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파이참이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할 거예요. 꼭 파이참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본인에게 익숙한 개발 환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롤링을 위해서는 저희는 요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건데요.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는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이고요. 뷰티풀스프라는 라이브러리는 아까 그 HTML이라는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LXML이라는 거는 뷰티풀스프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파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파싱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초등학교의 명단이고 반과 번호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 데이터를 얻어왔을 때 이러한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이 원래 데이터를 이러한 형태로 파싱한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단순하게 기존의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서 가져오는 게 파싱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크롤링의 3단계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간 다음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그 웹 주소, URL이라고 부르죠. 이 URL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내가 필요한 정보가 그 웹페이지 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가져온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 아까 말씀드린 파싱 하는 프로그래밍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제가 세 가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request와 beautiful spoo lxml 세 가지 라이브러리가 필요했는데요.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파이참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파일의 settings에 들어오신 다음에 프로젝트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request였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검색이 되고 밑에 있는 install package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아래 터미널이라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pip install request라고 입력을 해 주셔도 동일하게 설치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requirements라는 그 문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터미널에서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를 쳐주신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여기 이 requirements 문서에 만들어 놓은 저장해 놓은 패키지들이 모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제가 이 requirements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복사하시고 이 requirements.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드셔서 그 안에다 요 내용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죠. 아까 request, beautiful spoo, lxml 그리고 뭐 몇 가지가 더 설치가 됐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tutorial이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라이브러리 호출 단계가 필요해요. 라이브러리 호출 단계는 뭐냐면 저희가 요 세 가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을 나 얘네 사용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언할 때는 import, 가져오다 라는 뜻이죠. import라고 쳐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request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import bs4라고 써주셔도 되는데 beautiful spoo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from bs4 import beautiful spoo라고 써주시고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름이 얘를 bs라고 부르겠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호출 단계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3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먼저 웹사이트에 접속 후 URL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위키피디아에다 단어를 검색하면 강아지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강아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 첫 번째 문장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1단계는 그 URL을 확인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URL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글자가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여기는 강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고양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주소가 요렇게 바뀌어 있고 여기는 지금 고양이라고 되어 있죠. 요 URL에 어떤 형식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다가는 얘를 써주고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주면 요 웹페이지가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주소를 한번 복사해서 파이참으로 개발 환경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URL을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아까 1단계는 라이브러리 호출 단계라고 했죠. 두 번째 부분은 데이터 요청 단계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이 URL을 갖고 있는 그 웹페이지를 요청을 해 볼 건데요. 먼저 request 라이브러리에서 get이라고 써주시면 요게 이제 그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요청하는 그게 되거든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방금 그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 내용을 req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req 내에는 뭐 상태 코드니 헤더니 등등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HTML 소스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text라고 써주고 요 내용을 html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html 소스를 그 파이썬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요 뷰티풀 스푼은 제가 bs라고 부른다라고 써놨죠. bs에서 html을 변환해줘. 근데 lxml을 이용해서 해줘 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얘를 soup-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워주고 데이터 요청 단계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 요 soup가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용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다가 강아지라고 검색을 해보면 강아지는 개의 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까 개의 여기 나오는 문장이에요. 근데 뭔가 좀 앞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죠. 이거는 이제 뭐 HTML 내에서 태그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요거는 일단은 잠시 무시해 주시고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요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가져왔다 까지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요청 단계가 끝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축출 파싱 단계를 거쳐주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그냥 요 정도 데이터만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요 사진이니 요런 목차니 요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두 번째는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확인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여기 크롬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검사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언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를 올리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화면이 막 반짝반짝 하죠. 자, 이때 뭘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여기 가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강아지는 뭐 개의 요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아까 요 내용들을 자세히 보니까 요 내용과 지금 동일하죠. 앞에 B라고 되어 있고 B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요, 바로 요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여기 카피라는 탭이 있고 카피에 카피 셀렉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돌아오셔서 definition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요 데이터만 저장을 해줄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요 soup라는 변수가 전체 데이터를 담고 있죠. 요 soup라는 데이터 내에서 골라오는 거예요. select 골라오는데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요 위치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select 1이라고 써주시고 이 안에다가 방금 가져온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요 definition이라는 놈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한번 프린트로 출력을 해 볼게요. 프린트로 출력을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면 내용이 훨씬 깔끔해졌죠. 강아지 딱 요 부분만 가져온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조금 사람이 보기는 불편한 형태죠. 아직 뭐 이렇게 P, B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게 조금 불편한데 요거는 요 가져온 데이터에서 뒤에다가 .text라고 써주시면 바로 사라집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는 개의 새끼를 일컫는다. 강아지는 개의 새끼를 일컫는다. 그리고 벌금을 낸다. 끝에 벌금을 낸다 부분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그 3단계는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였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이렇게
실시를 해 봤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썸네일에서 이거 뭐 한 줄로 만든다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한 줄이야, 이거 막 너무 많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요거를 제가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한 줄로 만들어 보기 전에 지금 요 코드는 지금 그냥 강아지 밖에 검색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딱 한 가지만 추가를 해 줄게요. 요 앞에다가 키워드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인풋이라고 써 준 다음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고, 요 키워드를 요 위치에다 넣어주고 앞에다가 F라고 써주시면, 자, 요 상태로 만들어 줄게요. 이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면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여기다가 고양이라고 검색하고 엔터를 치면 고양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서야 좀 검색기, 단어 검색기 같은 형태가 되었죠.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국 이렇게 입력을 하면 검색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 썸네일에 있었던 것처럼 한번 이거를 제가 한 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이 윗부분은 컨트롤 물음표를 눌러서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주석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고요. 제가 얘를 한 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워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안에다가 넣기 전에 지금 얘를 이렇게 그냥 따옴표로 바꿔주고 얘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럼 얘는 필요가 없죠, 이제. 그 다음에 저 REQ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요 내용이 요 HTML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자, 수프 다음에 요 내용이 여길로 들어가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 내용을 프린트 안으로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강아지라고 입력한 다음에 나오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단 한 줄로 위키피디아 검색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